그래서 좀 진지한 느낌으로 좀 학구적인 느낌으로 가볼까. 네. 토론회? 약간 이런 느낌. 그 일단 저기 하고 계신데요, 진지하게. 일단 갑자기 서프라이즈 지구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이 관객분들께 두 분이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군체 연출 안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게릴라성의 무대 인사인데도 이렇게 관객석을 꽉 채워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집이 또 너무 급하게 잡혔는데 이렇게 또 관객분들 관심 있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체에서 서영철 역을 연기한 구교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만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를 보신 분들은 영화보로 내내 좀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그랬고요. 왠지 서영철이 감정같이 차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봤었고, 그리고 보니까 53회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 수상자 연상호 감독님과 48회 한국영화상 신인감독상 수상하신 황동만 감독님의 이 함께하는 지구를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게 될 거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FM 영화음악의 김승태. 사고로 치면 어쩌면 권세정보다는 서영철이라는 캐릭터가 먼저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일을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서영철이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 서영철에 구교환이라는 배우를 넣어본 거는, 감독님의 상상 속에서 구교환이라는 배우를 입혀본 거는 언제쯤인가요? 시작 단계부터인가요? 아니면 시나리오를 쓰면서일까요? 전지현 배우 만나고 나서부터 것 같아요. 전지현 배우를 만나서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전지현 배우는 이제 대본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서영철이라고 하는 역할이 자기는 너무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역할 누가 하냐?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아직 하기로 한 게 아니니까. 구교환? 했는데 자기 구교환 좋아한다고 해서 저 구교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교환 배우에게 이제 서영철이라는 배역이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서영철이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배우 입장에서는 어쨌든 활자로 표현되어 있는 캐릭터를 스크린에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배우잖아요. 배우로서 서영철을 표현할 때 가장 좀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뭘로 좀 잡고 연기를 해나갔을까가 좀 궁금해요. 처음에 나 서영철을 좀 표현해 나갈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무엇이었는지. 그냥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서영철한테는 그냥 장애물이 되자. 네, 빌런의 역할을 먼저 충실히 수행하자. 그리고 퇴장을 깔끔하게, 잔뜩 괴롭혀놓고 관객들에게 깔끔한 퇴장을 선물해드리자 였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 빌런으로 서대희로 등장했을 때는 뭔가 좀 어떤 느낌을 주고 퇴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개운하게 한번 퇴장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어떤 관객들에게 어떤 쾌감을 작동이 되길 바랬고요. 네.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작품 할 때 구교환 배우가 자기도 기생수 하고 싶다고, 자기 왜 평범한 인간 능력 있는 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구교환 배우한테 다음에 내가 능력 있는 거 줄게 했는데, 근데 이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생수도 우리 기생수 역할을 안 하시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기생수 역할이 일단은 그 헤드뱅잉, CG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 기생생물이 돼서 이 싸우는 장면을 이제 연기해야 되는 아주 고달픔이 있어요. 샥샥 이렇게 해야 되는, 정말 어떤 수치심을 내려놔야지만 할 수 있는 연기인데, 이제 구교환 배우는 사실은 이제 그 역할을 하진 않았죠. 근데 이번에 서영철은 그 좀비를 조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님 시범을 보이셨다고. 이런 거 했더니 정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깜짝이야, 다시 옆에서 봤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정말 구교환 배우가 진짜 진지하게 진짜
연구를 하더라고요. 끝인가요? 그 많은 힌트를 주셨어요. 마그네슘 부족한 얼굴을 한번. 마그네슘 눈밑 지방을 조금 움직여보는 건 어떠냐, 바람을 떨어보는 건 어떠냐 해서 그리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면 통신 와이파이 칸으로 치면 뭐 한 칸, 두 칸, 부채의 형태에 따라서 통신이 좀 어려울 때는 좀 많이 격하게 움직이고 좀 통신이 원활할 때는 눈 몇 번 깜빡임으로 그래서 그런 설정도 있잖아요. 점액 좀 세계관을 조금 있으면 이제 공개하실 텐데 그 점액질이 벽에 막 붙어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어떤 IP 타임 공유기 같은 느낌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종의 통신망이니까. 통신망이니까 근데 그게 좀 덜 묻어 있는 데는 좀 안 터져요. 안 터져. 네. 격하게 떨어야 돼. 격하게. 많이 없어요. 네. 다시 보시면 아니 그리고 저게 사실은 막 이게 효과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보보보 소리도 들어가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게 좀 그럴듯해 보이지. 그냥 생으로 보면은 현장에서는 저게 뭔가 싶을 것 같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영화죠 사실. 기생수 이상의 용기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감독님이 처음에 완성한 시나리오는 168페이지 버전인데 이걸 좀 줄여서 100페이지 분량으로 좀 압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배우분이 처음 받은 버전은 그래도 좀 압축이 된 버전이었던 걸까요? 롱 버전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네. 168페이지 버전이 갔을 거예요. 네. 뭘 압축했는지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궁금하긴 해요. 뭐 주로 좀 되게 뭘 많아요. 뺐을까? 네,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60대 노인이라고 이제 우리 김재록 선배가 연기했던 노인이 이제 거기 이제 캠핑장 안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이제 와이프랑 계속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치매에 걸렸는데 계속 이제 배고프다고 하는데 언제 오냐고 하는데 자기는 여기 갇혀 있고 하니까 상황 설명도 못하고 하니까 짜장면을 시켜요. 짜장면을 시키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제 치매에 걸린 와이프한테 문을 다 열지 말고 또 문 너무 많이 열면은 또 닫히면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손만 뻗어서 짜장면을 가지고 와라. 이제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여기 오래 못 있는다. 자기 와이프 밥 주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할 때도 원래 대본에서는 영상 통화를 해. 와이프랑. 치매 걸린 와이프가 막 짜장면 입에 묻히고 이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했다 먹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서영철이 뭐라고 하지? 옆에서 보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신 이유가 있었네 그러면서 버튼 누르나? 제가 그 롱 버전을 받으면서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해서 안 읽었어요. 어차피 줄어들 거 왜 또 읽을까 하면서 지금 아는 척하다가 들킨 것 같아요. 네. 고백합니다. 그런 어차피 줄어들 거. 그런 거 있었고 일진소녀, 왕따소녀라고 하는 캐릭터들도 둘의 얘기가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서영철 어린 서영철이랑 권세정이랑 어렸을 때 만나는 씬도 있고 대학 다니는데 뭐 일종의 왕따 같은 걸 당하는 여대생 권세정한테 중학생 남자애가 다가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많았어요. 뭐 많았는데 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땡겨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좀 깔끔한 것 같은데요. 이거 완전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시리즈였다면 뭐 시리즈였다면 할 수 있는 시도였는데 8부작, 10부작이었다면 차근차근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영화 안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군체라고 하는 너무 특이하고 재미있는 이 설정, 사실은 그 설정 이상의 재미있는 설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재밌었다고 하더라도 이 진화하는 좀비만큼 재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객은 아마도 이제 영화를 보면은 계속 이 좀비의 무언가를 되게 보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취합이 되면서 이제 이거를 엄청난 속도감으로 압축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개인적인 궁금함은 고수 씨가 그러니까 김신덕 배우가 나중에 한번 다시 등장하듯이 그리고 단거리 선수였던 그러니까 김재력 배우님도 다시 한번 등장하듯이 고수 씨도 한번 등장할 법도 한데 그렇게 쿨하게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 궁금하긴 했어요. 일단은 그거는 예전에도 그러니까 이 고수 배우 한규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명확한
역할이 있으면은 등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김재롭 선배나 누구야 저기 이번 새로 등장하는 뭐 임신록 배우나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그 좀비 여도 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규성은 이제 왜냐면은 그 둘의 그 권세정과 공설이의 이제 일종의 연대가 사실 더 중요하지 그 한규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비슷한 예로 옛날에 부사행 때도 그 마동석 선배가 다시 좀비돼서 나타나는 버전의 대본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아무도 못 살아남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옛날 부산행 버전에서는 이게 좀 뭐 다시 나타났다가 뭐 이게 정신이 다시 들어서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뭐 명확하게 한규성의 역할이나 캐릭터는 거기도 끝나서 다시 뭐 등장한다 하자 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좀 그거는 되게 뭔가 이렇게 흐름을 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낮에 다시 그 두 번째 영화를 보면서 고수 씨의 여자 보는 눈 무엇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쩜 저렇게 괜찮은 두 사람을 만나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인이랑 형부인이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이게 싫어가지고 헤어졌는데 똑같은 여자를 또 만났어. 이게 그 배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면서 배우 내가 이 영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도 궁금하다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나중에 영화로 어떻게 구현될까?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이 순간 아니면 내 분량이 아니라고 해도 시나리오에 담겼던 어떤 이런 장면이나 어떤 순간이 완성된 영화에서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면이 좀 특히 그 시나리오 보면서 궁금했던 장면을 완성된 영화로 봤을 때 좀 감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흥분하고 기대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정확히 써 있었어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서영철이 좀비 감염자들 사이를 유유하게 뭐 어떻게 뭐 되게 여유롭게 걸어 지나간다. 아무도 감염자들은 서영철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 대한 그 쾌감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완성된 그 텍스트 이상의 재미를 주는 것 같았어요. 하면서도 즐거웠고.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요리도 고유한 배우가 나름대로 굉장히 좀 되게 설정에 충실하면서 연기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은 버스 운전하고 내리는데 걸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걸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앞에 막 카메라 앞에 이제 막 난리통이다 보니까 막 좀비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제 뭐 더블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다 합이 그게 여러 명이 움직이는 건 합이 안 맞으면은 부딪힌다든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걷는 속도를 이렇게 피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 몇 번 테이크 갔는데 서영철은 안 피해.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전부 다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와 통합되어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부딪힐 리가 없거든. 자기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근데 그거를 혼자서 그냥 계속 유지를 해서 야 저러다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보시면 아슬아슬하게 그냥 되게 안 부딪히고 싹 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자기 그 설정에 대해서 되게 좀 깊게 생각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되게 하는구나 뭐 그런 걸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구교환 배우가 연기하는 그 영철은 영화사에 남을 만한 빌런이 될 거라고 자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인터뷰에서 언제 했죠 그걸? 최근 인터뷰였습니다. 최근에요? 네, 최근에 영철은 영화사에 남을 만한 빌런이 될 거라고 자부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한 구교환 배우의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네, 감독님이랑 평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감독님이 마케팅을 잘하세요. 카피를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영화사 뭐 각자의 역사가 있고
그렇네요. 네. 이 얘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전에 했었을 거예요. 아마 요 최근에 이제 한 인터뷰가 아니라 뭐그 전에 했었던 사전 인터뷰나 이런 쪽뭐 아니면 기자간담회 뭐 이때였을 거예요. 아마 이제 아직 영화 공개가 되지. 근데 제가 칸네 영화제 갈 때 외신들이랑 인터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는데 외신에서 진짜 얘기 많이 해요. 야, 이 코리아 조커다. 조커, 약간 조커 같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조커랑 비슷한 면이 있죠. 이제 자기가 무언가를 설계하고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를 관망하듯이 바라보는 게 상당히 이제 다크나이트의 조커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외신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아주 인상 깊게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서영철이라는 캐릭터가 영화의 중심을 되게 잘 잡아줬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영철이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좀 빈약하거나 무너지면 사실 영화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작품이 군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 감독님이 전문가인데 이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뻘쭘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비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지금의 좀비 장르에서 사실 진정한 좀비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비는 영화 괴물에서 송강호 씨의 대사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되죠. 사망자인데요, 사망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게 원래 좀비의 의미여서 살아있는 시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장르가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야 시체인데 다른 사람을 물면 그 사람도 감염되면 어때? 그래서 뱀파이어 장르의 요소가 들어오고 야 시체 말고 사람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좀비처럼 움직이는 설정은 어때? 이게 이제 2815 같은 걸로 이제 좀 발전이 되고 야 시체가 맨날 느릿느릿한데 뛰어보면 어때? 그래서 육상선수 출신 엑스트라를 캐스팅해서 하지만 배우들에게는 알리지 말자. 배우들에게 속이고 레디 액션한 다음에 너무 빨리 뛰어오는 엑스트라에 찐으로 놀라는 배우의 표정을 잡고 좋아했던 데니보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좀비 장르 안에 등장하는 그 개체들의 특성은 조금씩 변화해 왔는데 군체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좀비를 시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좀비 영화에서는 바이러스에 그냥 감염되었다 설정 끝. 그 다음에는 그들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의 이야기가 전부였다면 이번에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그 좀비 장르의 좀비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통솔하는 서영철이라는 캐릭터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뭐 연출도 물론이지만 배우의 역할이 저는 너무 중요한 영화였고 말씀하신 그 장면은 저도 되게 좀 쾌감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올 때 속으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옆에서 좀비 뛰어올 때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정말 그 유유히 걸어오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이 영화에서 서영철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대사가 아닌 장면으로 보여주는 게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의 완성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표정에 좀 자신감이 없어지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하나 정도 더 여쭤보고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질문기를 빨리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여기 보면 결국에는 좀비 움직임이 또 부산행 때와는 다른 또 반도 때와는 다른 새로운 움직임들을 시도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무술팀이 있고 그리고 좀비 안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액션팀과 안무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해요. 부산행 때는 그 액션팀이 있고 액션팀이 이제 위험하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맞는다든가 넘어진다든가 액션팀이 했고 이제 안무팀은 이제 좀비 배우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몸 브레이크 댄스라고 해서 이제 이 브레이크 댄스의 일종인 그런 안무를 하던 팀이 있었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군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팀들은 그대로 왔는데 이게 집단적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군무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현대무용을 하는 이미 군무 팀 활동을 많이 하는 거기에 되게 익숙한 현대무용 팀을 한 3팀 정도 섭외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굉장히 좀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좀비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낌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것을 몸짓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첫 미팅 때는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는데 슬쩍슬쩍 말해도 그 현대무용 팀들은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원래 직업 자체가 되게 어떤 뭔가 추상적인 무언 감정이라든가 무언가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일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어떤 추상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막 굉장히 내가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대본에는 그렇게 썼어요. 통제실이 이제 나오는 검색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 좀비가 대본에는 좀비가 이제 키보드로 통제실을 검색한다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근데 나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좀비가 하다가 야 이게 된다고 이게 한데 현대무용팀에서 이거 저희가 좀 생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의 생각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이미 좀비화돼 있어, 육체화돼 있어서 하는데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창욱 배우와 김신동 배우처럼 그렇게 서로 엉켜 있는 그것도 뭐 어떤 특수 효과 없이 그분들 그냥 찐으로 엉켜서 찍으신 거예요? 그쵸. 예를 들자면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왜냐면은 엉뚱한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되게 나랑 말 잘 통하 안녕?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를 습득하기 시작하면 아씨 내 지금 괴물이랑 얘기하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지창욱 배우랑 김신동 배우를 누나를 얻고 무쌍으로 막 싸우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세거든요. 제가 제일 세니까 제가 자기도 쟤랑 함께 의태를 해야지만이 더 세지겠지라는 식의 그런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뭐 이게 그 업히 있는 장면, 뭐 밑에 가면 더 여러 마리가 붙어 있는 장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학습하는 방식이 되게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장면이라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만들어낸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근데 진짜 멋있는데 문제는 못 움직여. 3발 이상 못 움직여. 그래서 3발을 하고 컷하고 앵글을 바꿔서 다시 3발을 걸어서 이렇게 여러 발 걷는 것처럼 만들고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네. 질문 준비하고 하고 계신 분. 네. 지금 일단 질문 기회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질문 받아서 궁금한 게 있으면 덧붙여서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어디 있나요? 네. 저기 뒤에 지금 돌아보신 여자분. 네. 그냥 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체를 보면서 기존 좀비 영화랑은 되게 다른 소재라고 느꼈는데 이 개미랑 엮어서 이런 소재를 처음에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집단지성까지는 이제 생각이 갔는데 이제 집단지성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야 하나 일단 뭐 좀비 영화라는 좀비 영화를 만들어야지까지도 안 가고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 사고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영화를 만들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네이버에 집단지성을 검색을 했죠. 집단지성 검색했더니 거기 나오더라고요. 집단지성은 윌리엄 모터릴러가 개미학자 윌리엄 모터릴러가 처음으로 쓴 단어로서 지금은 뭐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처음에 강훈철 대표가 무대에서 했던 말이 네이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거기서 놀랐어요. 야 이게 집단지성이 자연계 생물학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개미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개미가 딱 들어오니까 개미면 뭡니까? 떼잖아요, 떼. 이건 좀비 영화다. 이거 좀비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 결과가 달랐다면 여러분은 다른 장면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쪽에 기회 드릴게요. 여기 맨 뒤에 계신 분, 네, 뒤에서부터 내보겠습니다.
교환 배운 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소원들어줄까 였는데요. 배우님께서는 이 대사를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셨는지 대사가 잘 안 들렸어요. 소원 들어줄까? 소원 들어줄까? 준비 아저씨 소원, 네네. 소원 들어줄까?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인도네시아에 오신 분.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는데요. 알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그 정말 그 영철이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현석에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영철의 의도는 쉽게 읽히지 않는 게 좋아서 그 대사가 맛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의 해석의 여지는 뭐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의미로는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의미가 담긴 말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영철이가 정말 소원을 들어준 걸 수도 있고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어서 마음 가시는 대로 이 대사를 가지십시오. 네. 그 장면에 조금 이제 부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현희 현석의 관계는 사실은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관계거든요.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영철의 소원 들어줄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석의 소원일 수 있죠. 소원일 수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핍을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핍이 채워진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세상을 만들 것 같지만 오히려 되게 불완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사실은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해야 되고 결핍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존재를 해야지만이 좀 더 완벽한 인간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완전하게 만드는 순간 이제 그 관계가 깨지는 그런 관계거든요. 현희 현석은 뭐 그런 게 좀 내포가 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서영철이 권세정에게 자기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권세정이 그럼 복수냐고 물어봤을 때 복수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는 서영철의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좀 궁금함은 좀 생겼었어요.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온 눈물일까? 그 눈물은 어쩌면 속으로는 정말 복수를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그냥 다른 말을 했던 것뿐일까?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또 있었을까? 계속 그 서영철은 미워할 사람을 찾아야 했었고 그게 권세정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억울하고 불해서 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답답해서 울 수도 있는 거고 그 아버지가 그 이해된 게 슬퍼서 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울고 있더라고요. 그 대사를 했는데 우리가 뺀 대사가 있어요. 나중에 편집에서 뺀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나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맥락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외톨이에 대한 대사였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외톨이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걸 견디질 못했다. 그런데 당신은 견딜 수 있냐? 그럼 외톨이가 돼봐라. 라는 원래 이제 대사인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말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간결하게 줄였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있죠. 어떻게 보면은 서영철은 외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주된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완전한 연결을 만들어서 아무도 외톨이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외톨이가 돼버려서 이제 그걸 못 견뎌서 죽은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건 외톨이였다가 본체의 이야기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지금 손을 흔드셨는데 뒤에서.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다음에는 이 두 분께 제가 이제 떠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소통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대사가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혹은 연기하시면서 이 한마디만 잘 전해줬어도 이런 것처럼 뭔가 답답한 순간이 있으셨는지 규모가 엄청 컸으니까 그리고 또 진짜 소통이 가능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찍으면서 소통의 불안정함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두 분은? 영화 첫 번째 질문은 찍으면은 그거였습니다. 영화 찍으면 소통이 안 돼요. 일단 항상 안 돼. 소통이 안 돼서 잘 나와요. 그 누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냥 또 너무 평화로워도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영화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활한 소통은 그 영화에게 그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부산에 갈 때인가 이제 뭐 하여튼 뭐 상업 영화를 이제 처음 하는 때였을 거야. 때인데 또 내가 너무 독립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상업 영화를 하니까 너무 놀란 게 나한테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하루 그러면은 종일 질문하잖아요, 감독. 그냥 미술 감독도 그렇고 뭐 미술팀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그냥 나한테 계속 감독님 이거 계속 저는 계속 물어보고 내가 제 속마음이 뭐냐면은 이걸 내가 대답을 잘 못하면은 대답을 잘 못하면은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그 생각이 계속 강박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질문인데도 그거를 답을 하려고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영화를 몇 편을 하다 보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셨어요?를 물어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항상 물어보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감독님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너무 편해요.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편집 기사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감독님이랑 작업하면 재밌는 게 첫 테이크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첫 테이크는 배우의 해석을 먼저 지켜보세요. 그래서 첫 테이크는 배우가 생각했던 연기를 하고 두 번째 테이크에는 이제 디렉션이 이제 들어오시죠. 그 꽂히는 디렉션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영철이가 우리 다 영화 봤으니까 스포일러 소리내서 괜찮습니다. 그 우는 장면 있잖아요. 무릎 꿇고. 근데 첫 테이크에서는 그냥 제가 울기만 했었어요. 이렇게 어떡해 어디 보세요 어떡해 울고 있으니까 컷하고 두 번째 테이크에서 순발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두 번째 테이크에서 그걸 그라데이션으로 낄끼끼리에 도착하면 어떨까? 라는 디렉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완성이 되는 조합인 거잖아요. 난 그게 일단 명확하지 뭔지 알아. 왜 그러셨죠? 일단은 원래 처음 테이크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은 상태로 봐요. 관객이 돼서 보시죠. 관객으로 봐. 근데 이 배우가 하는 걸 보면은 이 배우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가 약간 느껴져. 그러면은 내가 훈수를 줄 수가 있어. 네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하면 더 네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더 잘 맞을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요. 그게 재미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서로 슛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면 이미 감독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저 연기구나. 근데 아예 저도 얘기 안 하고 연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순정 상태로 보시면 감독님이 첫 번째 관객이고 그 감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깎아주시죠. 배우의 어떤 그 연기를 잘 깎아주셔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나도 이제 편견을 없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못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수결로 가거든요. 우리 모니터 테이블에 있는 여러 명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데 나랑 의견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편집 기사가 너무 좋은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편집 기사님을 섭외할 때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연기가 있을 때 이거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감독님 설득해야 겠다.
정말 아쉬운 장면은 반도에서 서대위가 물이 가득한 곳에서 서대위가 연설을 하잖아요. 여기서 탭센스를 추면 굉장히 이렇게 물이 총총 튀기면서 좋겠다. 그래서 감독님과 그냥 얘기 안 하고 춤을 한번 춰봤어요, 탭댄스를. 근데 컷을 안 하시고 한 2분 동안 빨간 버튼 누르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싫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좋아서 냅뒀구나라고 네, 생각해요. 그냥 개운하게 마음 개운하게 해주려고. 아니, 텐댄스를 너무 열심히 쳐서 내가 거기서 중간에 컷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컷하면 네. 상처받을까봐, 기죽을까봐. 그래서 자기가 지칠 때까지 내버려. 춤을 추다가 컷을 해서 받는 상처와 열심히 춤을 췄는데 통으로 편집이 됐을 때 상처 중에 뭐가 클까라는 아니 전 생각을- 쳤으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이미 시켜졌으면 됐어요. 저도 그때 공연했다는 자체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질문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 워터마크 찍어서 저 두 주시면. 번째 질문이 이제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어쨌든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그게 맞죠? 영철이한테는 굉장히 서영철 어린 시절의 서영철한테는 굉장히 꽂혀버린 문장일 거예요. 충격적인 아버지의 통화를 들으면서 정확히 그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도 맴도는 말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충격적이었나 보죠. 그래서 똑같이 아버지가 통화하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혜정아, 이건 소통의 불완전에서 오는 비극이야라고 얘기하는 구석이 있죠. 네. 그걸 어린 영철이 듣고 계속 가슴이건 머릿속에서 계속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맴돌고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소통에 대한 어떤 꿈 같은 거를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개별적인 인간이니까 애초에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르다라고 하고 완벽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사실은 소통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영화 작업이나 모든 작업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캐릭터들이 모여서 건강하게 협동하는 게 아까 얘기를 일단의 작업이잖아요.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내 의도를 스태프들이 100% 알 필요가 없거든요. 배우도 100%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이 글을 보고 느껴지는 게 있을 것이고 스태프들이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이것들을 대충 모으다 보면은 이렇게 일종의 세대처럼 일종의 형상 같은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영화의 의도인 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 이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소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한 소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우리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에반게리온 보셨습니까? 에반게리온 에이트 필트 사도도 못 부르는 그 마음의 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개별성. 아까 그 감독님이 모든 스텝에 와서 질문하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우디 앨런의 그 할리우드 엔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코미디 영화인데 감독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촬영을 앞두고 눈이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스텝이 와서 계속 이제 질문을 하면 안 보이는데 다 예스를 하죠. 그래서 영화가 진짜 이상한 영화가 나왔는데 깐느에서 극찬을 받게 되죠. 새로운 실험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풍자한 코미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다음 질문자는 감독님께서 고르시겠습니다. 네. 저기 마스크 쓰신 남자분 한번 될까요? 감사합니다. 두 분한테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작업하시거나 연기하신 악역과 서영철은 내면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연기하시거나 작업하실 때 차별점을 두고 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구교환 배우께서 그 전에 연기했던 역할과 이번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가요? 네, 반도나 탈주 같은 영화에서도 악역을 담당하셨는데 내용적으로 서영철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차별점을 두고 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 다르죠. 근데 반도 리현상은 사실 피아니스트를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반대 서대위와의 차이점은 서대위는 확신이 없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그냥 약한 빌런이라면 영철이는 마음의 확신이 가득 차 있는 빌런 그리고 이 차이 그리고 그냥 시나리오 따라가면 답이 나와요. 어려울 때는 시나리오를 아마 말씀하신 역할들에 대해서는 그가 빌런인가에 대해서도 관객마다 사실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탈주의 역할 빌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관객 중에 한 명이라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어쩌면 빌런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확한 용어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모호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서대위도 그렇게 빌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는 네. 저 물속에서 탭댄스를 추는 빌런이라기에 빌런이라기에 브로드웨이 좀. 아니 나는 서대위가 좋았던 게 우리 이래를 머리에 총을 대고 얘를 어린애들 머리에 총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진짜 착하게 살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대사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잘 안 나. 그걸 이호석 감독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대위의 논리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그게 되게 서대위라고 하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게 자기 어린 여자애 머리에 총 껴두고 있으면서 출발하겠다. 울면서 여기만 나가면 나 진짜 착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막 울고 짖는 모습이 되게 그런 게 되게 우리 구기환 배우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순간들 약간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요리사 같아. 이게 요리사 같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저는 요리사 하면 진짜 항상 신기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그 레시피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한국 근수를 하는데 그들의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진짜 약간의 뭔가 차이로 맛이 확 달라지는 게 요리의 세계다 보니까 근데 요리사들이 보면 가끔씩 싹 뭔가 직관같이 슥 하면 이게 많이 확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구경환 배우가 연기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한 테이크하고 두 테이크 할 때 약간의 뭐가 더 필요하다.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든데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소금 싹 뿌리는 것처럼 약간 거기 뭔가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묘한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을 그냥 약간 추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이게 맛에 대한 감각 같은 느낌이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이모카세 같은 거죠. 그날의 어떤 싱싱한 재료들로 연기를 꾸리는데 예를 들어 수갑신 같은 경우에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푸는 거를 이거를 이 블로킹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그게 딱 가서 풀러주고 하면은 옆에서 그런 영향을 줘요. 계속 오랫동안 풀려 있으니까 뻐근할 것이고 스트레칭을 할 것이다. 이제 놀아봐야지 하면 가장 본격적으로 우리가 놀 때 강아지들도 산책 가자 그러면 기지개를 그렇잖아요. 영철이에게도 이제 본격적인 산책이 시작될 것이니 어떤 그런 제스처가 나올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날의 어떤 재료를 보죠. 로케이션과 뭐 예를 들면은 대사 중에 총 맞아본 적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냥 테이크 때 가는 거예요. 갈 때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곧 총을 맞을 건데 옆에가 너무 안 맞을 것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놈들 곧 내가 장악할 건데 그래서 총 맞아본 적 있어요. 실제로 영철이도 궁금할 수도 있어요. 영철이는 호기심 지옥이기 때문에 총 맞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그래서 그게 순수하게 물어보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항상 겹을 많이 두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디자인을 하는 캐릭터도 있을 건데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겹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 캐릭터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 네. 요리사 맞네. 네. 여기 라따뚜이처럼 쥐가 이제 지금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 약간 의상이 지금 흑수저 백수저 같기도 하고 영화 군침. 그렇지. 인체에서 구경하는 키
구교환의 킥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지금 좀 제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좀 답답하게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답변 드릴게요. 은퇴하는 날에. 그게 원래 요리하는 분도 손맛은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본인의 손맛은 손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의 영역이니까 손맛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앞으로 답변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자는 구교환 배우께서 고르시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가우디열의 네네네 맞아요. 이 아이폰 지금 네. 생각대 그 가운데입니다. 네, 주황색 아이폰, 오렌지색 아이폰을 여기 앞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간 열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최연석 같은 경우에는 최연희를 이용해서 좀비화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죽음으로 연출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탄생시킨 종을 무자비하게 해한 것에 대한 복수인 건지 아니면 남매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건지 지창욱 배우의 가슴에 칼을 꽂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뭐 서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의 뭐라고 해야 하나 나쁜 면이죠. 왜냐면은 어쨌든 그 좀비가 되면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를 둘을 완벽하게 헤어지게 만드는 거죠. 둘이 아예 연결되지 않도록. 연결되지 않도록 둘이 연결돼 있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결핍으로 인해서 완전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생존 의식이나 강했던 인물을 이제 굳이 이제 좀비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별시켜버리는 그런 의도였겠죠. 또 다음 질문이 있나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양손을 들어주신 네. 올리브색인가요? 네. 카키인가요? 카키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질문에 어울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네. 그냥 하시면 죄송합니다. 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만드시는 감독님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찍으시고 출연하시는 배우님이 만나셨는데 두 분께서 되게 오늘 분체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되게 어렵고 세계관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 좀 힘든 순간들을 견뎌내는 어떤 동력들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뭐 영화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등등인데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환 배우랑은 이제 촬영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앤트밀이 있는 마지막 그 도로 세트 여기에서 이제 나이트 3회차 이 나이트 3회차는 밤에 이제 연속 3회차가 있어요. 이 나이트 3회차를 찍으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왜냐면 이게 낮에 잤다가 밤에 잤다가 근데 이제 낮밤이 뒤바뀌지도 않는 상태로 나이트 3회차를 찍는데 저희 숙소 앞에 아침 7시까지 하는 냉삼겹살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매일 아침 촬영이 끝나고 아삼소를 아침에 3일 연속으로 소주. 날렸어요. 그래서 촬영 딱 끝나면은 6시 반 정도 이제 끝난다. 해 뜨면 이제 못 찍으니까 6시 반이면 이제 준비 끝내면은 그 조그만 삼겹살집 있어요. 거기서 만나서 그럼 이제 또 사장님이 이제 오늘 촬영이 끝났군요 하면서 이제 냉삼을 굽고 떡을 좋겠어. 진짜 일할 때 지금 나는 군체 찍을 때 기억나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아삼소 3회차. 이렇게 원래 그게 떡튀순, 아삼소 이런 게 맛있어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비결은 아삼소였다. 뜻밖의 답변을 하셨고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재밌어 하는 거죠. 네. 그냥 현장을 즐거워하고 누구보다 현장을 사랑하고
되게 재밌어요. 네, 직업이기도 하고 저에게 놀이이기도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만둬야죠. 배우는 그게 재밌어서 내가 재밌어 죽겠어서 이 감정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관객들에게 감정이 잘 도착할 텐데 계속 그 재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나는 아삼소 먹는 게 재밌다. 저 너무 옆에 손을 들고 계시는데. 마지막 질문 감사합니다. 좀 약간 라이트한 질문을 조금 하고 싶은데 라이트하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구경 배우님이 약간 좀비 서씨라고 하실 정도로 약간 서대위랑 서영특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을지 그리고 감독님께는 둘 다 공교롭게도 그 서씨인데 서씨를 좋아하시는지 그 좀비 서씨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꼭 서씨가 빌런일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씨가 다음요 연상원님의 서씨가 선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씨는 좀비 서씨 말고 연서 씨가 아까 연상원님 만들어주는 연상호 서씨로 하고 그 둘 중에 어느 캐릭터가 더 애정이 있느냐 그거는 두 캐릭터를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들어요. 네. 그래서 다음 서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어요. 네. 다음 서씨는 좀 선역이었으면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고백하자면은 이 이름 짓는 거를 되게 힘들어. 이름 짓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좀 비슷한 이름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막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막 등장을 해서 배우분들이 물어봐요. 이거 이름 비슷한 이유가 있냐? 그러면은 이름 비슷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방법을 찾은 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공개될 가스인간 같은 작품들에서는 이제 일본 대본이잖아요. 등장인물들이 일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못 짓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한국 사람은 내가 한국 사람 이름 아니까 뭐 서상원 뭐 이런 식으로 쓰지만은 일본 사람을 지려고 하니까 이 일본인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일본 거 대본 쓸 때 챗 GPT한테 이름을 짓게 만들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 캐릭터 어떤 성격이고 나이가 얼마인데 그럼 개별성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AI한테. 어차피 제가 이름을 줘도 개별적 얘가 더 성의 있게 줘.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일본 이름 그 뉘앙스를 잘 모르니까 얘가 져주면 이제 그거를 잘 짓더라고요, 되게 이름을. 그래서 요새는 저 한국 거 대본 쓸 때도 얘 보고 이름 지으라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름을 잘 짓더라고요, 되게. 근데 제가 이름을 진짜 못 짓다 보니까 이제 이 서씨 빌런이 나와버렸거든요. 원래 서대위였어요. 크레딧에도 서대위였는데 이제 이름을 이제 원하시니까 팬분들께서 저는 서지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서상원으로 발표되고 내가 먼저 턴스 칠 걸. 너무 아이돌 이름 아닌가요? 서지수. 왠지 이름이 서대인 이름이 서지수일 것 같았어요. 그분을 영향받은 게 아니라 서지수 같은 것 같다. 서상원도 이제는 또 마음에 들고 집에서 서지수라고 불렀겠죠. 지수야. 그러잖아요. 네. 아까 질문 원하는 분이 정말 많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좀비 장르라는 게 영화에 등장하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근데 그 좀비 장르를 보면서 결국에는 영화를 보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 좀비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나가는 장르가 좀비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체에서 연상호 감독께서 구현하려고 했던 새로운 형태의 좀비, 그것을 스크린에 구현하려고 했던 배우 부교환의 연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 오늘 그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생각들을 이어갈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갑자기 잡힌 지구인데도 티켓 열심히 구하셔서 자리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뭐 저희 GB도 몇 번 하고 뭐 무대에서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일주일이 안 된 거예요. 일주일 그렇죠. 개봉 지금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그 일주일 된 거예요. 일주일. 목요일에 오겠으니까. 그래서 아직 앞으로도 저희 뭐 이렇게 뭐 무대 인사도 많이 남아 있고 GB도 당장 내일도 있고 뭐 앞으로 좀 많이 관객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사실 되게 약간 놀라서 물론 작년에 얼굴이라는 영화는 되게 영광이기도 했지만은 올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막 극장이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관객분들이랑 만나고 또 그걸 호응을 열심히 해주시고 하니까 저희도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어떻게 보면은 극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존재 의미 같은 것들도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 관객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사용하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자주 하는 드린 말씀이라서 지겨우실 텐데 그냥 이게 잘 진심이어서 감독님과 동료들과 영화를 만들 때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만들고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는데 극장에 걸리는 순간 이 영화는 여러분 관객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마음대로 가지시고 마음대로 각자의 감상으로 즐겨주십시오. 네, 그게 군체를 즐기는 가장 즐겁고 재미난 방법입니다. 네,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함께해서 오늘. 네. 본체 서프라이즈 지구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분 먼저 퇴장하시면 그다음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고맙습니다.